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입니다. 자, 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 값이 드디어 하락을 멈췄습니다. 일산부동산 대책과 특례 보금자리론 등 이 부동산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값 하락폭도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각 엇갈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하반기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서 이 투자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그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바로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해결책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주말 동안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또 봄꽃도 많이 피어서 기분 좋게 월요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무래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도 현장 임장 활동을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꾸준하게 그 감을 잃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현장을 아무리 다녀도 얻어낼 수 없는 해답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고민을 해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그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지금 답답한 이 마음,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실 때 조금 자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서동탄역에 롯데 랜시티 민간 임대 아파트를 요번에 분양한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떨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서동탄역의 롯데 네. 랜시티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네, 받아도 네. 괜찮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서동탄역에 롯데 네네. 랜시티요. 일단은 제가 그 네.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을 한다고요? 네, 네. 민간 임대주택은 맨 처음에는 분양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 네. 분양은 내년에 하고요. 예. 올해 이제 모집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네. 홍보관에를 다녀왔습니다. 홍보관에서 뭐라고 홍보를 하던가요? 예, 홍보관에서 네. 이거 민간 임대 10년이고 예. 예, 이거 분양가는 네. 예, 4억 5천으로 확정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이 한 채 있으니까 예, 네. 전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씩 네. 일반적인 민간 임대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네. 토지를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네.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임대로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그걸 네. 분양 전환해 주는 형태로 끌고 가게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기로는 그걸 초기부터 분양을 하고 네. 나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가입이라고 하셨으면 혹시 뭐 조합원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아, 조합원은 말씀 안 하셨고요. 네. 토지를
90% 이상 지금 확보해 놨다고. 네. 그래서 내년 4월 달쯤에 네. 이거 일반 그 분양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거의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면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은 아닌데 네. 이게 한 1, 2년 전부터 꽤나 유행하는 형태의 사업이 있거든요. 협동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네, 네. 건축 행위를 한 다음에 네. 요걸 분양하지 않고 민간 임대를 거쳤다가 네. 나중에 요 임대에 거주하시던 분들에게 분양 전환해 주는 형태로 가는 걸 말씀하시는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요. 네. 네, 네. 이게 최근 들어서도 조금씩은 네. 이런 이제 완전한 도시 지역은 아니고 약간은 이제 토지 필지들이 꽤나 큰 이런 네. 지역들에서 요거를 꽤나 추진을 해요. 네. 근데 요걸 추진하는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 네. 뭐 수분양자 좋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업 네. 시행자나 이걸 추진하는 분들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네, 어려운 네, 형태의 사업을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현황이 어떤 상황이냐? 분양을 바로 하기에 꽤나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왜 어렵냐면 지금 웬만한 건설 사업들에 들어가는 건축 단가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고 네. 또 그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 매입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한 뭐 상환이라던가 이 부분을 네. 위한 대출, PF 네. 대출이라고 하는데 요 네. PF 대출 금리가 낮아도 8%대부터 출발을 해요. 네. 네. 거기다가 뭐 1군 시공사나 아주 좋은 입지 아니면 요 PF 네. 자체가 시행이 안 되는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일반적인 건축 사업에서 분양 한번 확 끝내가지고 그때부터 네. 그냥 뭐 수분양자들 위주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틀어가지고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여기 역시도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듯이 계약금 네. 먼저 납부를 하시겠죠. 네, 네. 계약금 납부하고 또 일부 시간 지나면 중도금 형태로 1차, 중도, 2차 네, 이렇게 네, 납부가 네. 들어갈 거고요. 네, 네. 마지막에 맞아요. 준공 떨어지게 되면 잔금을 치는데 요 네. 잔금이 일반적인 분양에서는 소유권을 위한 잔금이지만 네.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민간 임대주택은 요게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가를 위한 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임대를 위한 네. 잔금. 네,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해서 당장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네. 운용 주체한테 운용을 맡기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세금을 잔금으로 치르고서 들어가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 구조가 맞죠? 네. 자, 네. 좋아요. 그러면 요 사업을 진행할 때 시청자님 네. 같은 이거를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네.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분양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분양가. 분양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임대라고 했잖아요. 10년 임대. 네, 네. 네. 10년 임대가 개시가 된 이후에 분양 네. 전환을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네. 앞으로 10년 뒤에 시세를 예상을 해보고 나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그럼 분양가 얼마 제시받으셨어요? 4억 5천이요. 4억 5천. 몇 평짜리죠? 네. 34평이요. 34평? 네.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요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비싼가요? 요즘 시세로 봐서는 이게 네. 조금 잘 모르겠어요? 지방이라서 주변 한번 보시면 되죠, 뭐. 주변에 이런 비슷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 아파트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한 거로 생각이. 아무래도 이쪽 일대가 네. 지어진 연차가 그래도 10년 이상은 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네. 대부분 요 동네의 30평대들을 보니까 33평에서 한 35평 사이 되는 데들이 한 4억 중반대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거래된 네. 금액이 4억 네. 5천에서 한 5억 사이들이 가장 많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도 다 요 정도가 네. 시세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격은 그렇게 별 매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한 가지의 강점은 입지를 아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요 서동탄역 바로 앞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있는 이제 일반적인 뭐 농지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에다가 토지 매입을 네. 확 해가지고 지구 단위 수립해서 이렇게 가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으로 여기가 이제 메꿔지면서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여기 있는 아파트보다 장점은 첫 번째 입지가 역세권이니까 네. 더 좋을 거고
두 네. 번째로는 신축이라고 하는 장점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두 가지 장점을 내가 확인하고서 4억 네. 5천이라는 금액보다 더 주변 시세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냥 네. 내 집 마련하는 목적으로 가겠다. 뭐 토지 네. 매입이 90% 이상 됐다고 하니까 네. 네. 뭐 그런 네. 상황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 반대하지는 않을게요.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걸 내가 조합원 가입해가지고 무조건 네. 크게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확신이 들진 네.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아까 1주택이 이미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1주택이 있으신 상태에서 얘는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큰 금액을 긴 기간 동안에 묶이면서 가격적으로는 아주 큰 매력은 없는 네. 그런 투자처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4억 5천이라는 분양가가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마지막 10년 뒤 분양 네. 전환해 주는 시점에서 네. 요 금액만 딱 받고서 말 거냐 아니면 네. 추가될 여지가 있느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딱 요 4억 금액만 5천. 나온다. 네, 네, 네. 계약서를 반드시 잘 확인을 해보세요. 네. 계약을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조합 사업들 진행하다가 나중에 네. 입주 당일 돼서 뭐 입주 한 네. 달 앞두고 추가 분담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조합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 사업의 주인은 다른 업무 네. 시행사, 대행사가 아니라 조합이에요, 조합.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현재- 네, 공사비나 뭐 이것저것 금융 비용이나 추가가 되면 네. 대부분은 조합에게 그 피해액이라 그러긴 뭐하고 추가되는 그 비용을 전가를 네.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계약서 상에 정확하게 요 금액으로 10년 뒤에 분양 전환 해 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네.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없으면 가격이 네. 너무 매력이 없을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계약서 네. 쓸 때도 그거를 반드시 그 조항을 네.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네, 이거는 가입을 하더라도 그때 네. 당시가 아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요거에 대한 그 공문이 하나 나왔었던 게 있는데 네. 가입해가지고 취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30일 이내에. 네. 취소 요청을 해서 계약금 돌려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하실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지금 현재 시흥시 신천동에 그 기존주택 거주 중에 있고요. 네, 분양권을 한 개 가지고 있어요. 네, 2025년 9월에 입주 예정이고 지금 시흥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되면서 네, 네. 2주택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분양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많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처분 조건도 폐지가 됐고 네. 그래서 2주택으로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고민 많이 되실 네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양권과 거주주택 각각 어떤 것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시흥 신천동 코하루 웰라움 아파트 네, 네 지금 거주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분양권은 신천역 한라 비발디. 네, 거주 중인 신천 코하루 웰라움과 신천역 한라 비발디는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요걸 네. 좀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서 좀 들고 가는 게 좋은지 이 부분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네요. 두 개가. 예, 원래 여기 코하루를 살고 계시다가 분양을 받으셨나요? 네, 네, 네. 그럼 분양이 정확한 분양 시기가 언제였어요? 2017년도에 음.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분양권 당첨이 된 게 아니고요. 피를 주고 사셨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거는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네. 1주택 처분 네. 조건으로 네. 예예. 예, 옆에 분양을 있는 받았어요. 물건은 몇 년 몇 월에 분양 받으셨어요? 2022년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계약금을 냈거든요. 작년 딱 1년 정도 됐네요. 네네. 예. 그때 당시가 분양가가 무지하게 비쌌었죠. 네. 제가 지금 가격대를 쭉 보니까 30평대 8사짜리가 분양가가 거의 7억이네요. 7억. 네네네. 그렇죠. 시청자님께서 분양 6억, 받으신 것도 6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평균으로 보니까 6억 9천 정도 나오네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몇 평짜리를 분양 받으셨죠? 저희는 46평. 더 큰 건가요? 네네. 46평짜리면 거의 한 8억 중반 이렇게 가네요. 네네네. 자, 8억 중반이라는 분양가가 지금 시세 대비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그 가까운데 그 네. 시흥 센트럴 프로지오? 예. 예, 그쪽이 이제 저희하고 좀 이렇게 비교 단지인데 네. 거기는 신천역이랑 가깝기도 하고 이제 네. 2020년도에 이제 입주해서 지금 한 2, 3년 정도 됐죠. 네네. 거기도 대형 평수가 43평형이 있는데 예. 지금 나온 거는 그러니까는 매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34평짜리는 지금 계속 매매가 되는데 지금 그 43평형은 지금 매매는 안 되고 있고 한 2, 3년 전에 매매가 된 게 10억이 조금 넘게 매매가 됐었고 최근에 지금은 네. 최근에 3월 2일자로 8억 천에 계약된 게 있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될까? 이 아파트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30평대 분양가도 여기가 지금 30평대 6억 5천 금액대가 정도 되는 것 6억대 중반 정도 거래가 네. 됐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 수준은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비쌌고요. 네. 40평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더 이상은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차익을 단기간 동안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운 금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의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규제 지역이 해제됐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 있는 선택지는 처분 조건부가 없어졌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채를 다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 채를 매도하고 싶으면 이미 살고 계신 아파트를 매도를 하셔야겠죠? 네. 거주 아파트.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예예. 저기 있는 분양권은 아직 전매 제한이 있죠. 네네. 이번에 그 전매 제한 해제된 그 뉴스 보셨나요? 지난주에? 네네. 그래서 소급까지 적용은 해준다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에 어느 지역까지 소급해 주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시 지금 파악을 아직. 좀 해봐야 되는데 음.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전매가 여기도 이제 1년만 전매 제한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 전매 제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시청자님께서는 세 번째 선택지도 있는 거죠. 분양권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럼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1번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네. 채를 다 끌고 가는 거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도금 내셔야 될 거고 잔금까지 치셔야 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2025년 9월에 입주해요. 꽤 많이 남았네요. 공사 기간이. 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한 6차까지 중도금 계속 현금으로 납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에요. 대출 받으셔야겠죠? 네네네. 그 대출도 무이자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자 몇 프로나 얘기하던가요? 지금 5% 초반대? 5% 초반대. 예예. 저는 5% 5.1%? 초반대도 네. 꽤 네. 비싼 금리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꽤나 부담이 되실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저라면 이 첫 번째 두 채 다 끌고 가는 선택지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해당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게 거주 요건 부분도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있었으니까 네. 이 거주 요건은 아직은 해제를 안 해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떻게 보면 2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그냥 매도해 버리시는 거. 그럼 요 선택을 하시게 됐을 때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도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면 이번 이사철 안에 파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그래서 거래가 막 많이 터지는 지역은 또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장에다가 매물을 내놔 보시고 시세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일단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네. 아이들 때문에 예. 지금 저희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가까운데 그 상업지구 있는 은계 파크 사이로 지금 전세로 네,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주 안 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너편에 있는데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네네네네. 이쪽으로 이사 가셔서 여기서 전세를 거주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채를 가지고 가도 되는지. 왜냐면 전세에서 네. 거주하면서 지금 저희가 여기를 전세를 줬으니까 그 할라비발디도 만약에 거주 요건 지금 거주 요건은 지금 저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비규제 지역이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거기도 전세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잔금을 치르는 거는 어떤가.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 어떤가 해서. 그거는 정말 안 팔렸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 같아요. 매도를 우선적으로 네네. 해 보시되 네네. 전세를 끼고 있다 그래서 아예 매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 물론 뭐 지금 상황만 봐서는 꼭 급하신 거주할 물건 찾으시는 분이 대부분이긴 해요. 네네. 근데 또 임자가 나타나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전세 얼마 주고 계세요? 지금 여기 2억 7천? 2억 7천 주고 계시다고요? 네네. 여긴 33평짜리인가요? 아, 30평에서 31평 그 사이에요. 30평. 네. 그러면 지금 최근 거래된 거래가가 한 4억 정도예요. 네네. 2억 7천 주고 있으면 만약 시청자님도 4억에 판다 그러면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대가 한 1억 초반대밖에 안 들어가니까 혹시 또 매수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방향 자체를 매도 쪽으로 잡으니까 매도하시고 한 채 분양권 납두고 여기서 전세 거주를 계속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거주? 지금 살고 계시는 전세에서요. 아, 그래요? 어차피 지금 매도하시게 되면 당장 또 들어갈 집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는 전세를 좀 사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요. 예, 예. 그러려면 일단 그 전세 거주하시는 동안에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방향이 제일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두 일단 채를 가지고 네.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나요? 무리가 있다기보다는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채 팔았으면 현금이 좀 생기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하는 투자를 조금 더 중심에 가까운 쪽에서 좀 했으면 해요. 아, 맞아. 2주택으로 그렇죠. 가면. 투자를 하신다면 이 시흥 쪽 일대에도 지금 신규 택지 지정된 데가 꽤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분양하거나 입주하게 될 물량들이 계속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가 다른 지역들보다는 힘을 많이 못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3기 신도시가 분양하는 그 시점 되면 또 공공분양 물량들도 많이 풀릴 거거든요. 시흥 쪽 일대가. 네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두 채를 여기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매력 있는 중심부, 서울하고 가깝거나 서울 안에 있는 물건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네네. 앞으로는 2주택자들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네. 중과가 좀 폐지되거나 예.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1주택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자산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2주택으로 가는 게 요즘 지금 현재로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지금은 규제가 폐지되는 것 수순을 걷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규제 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양책을 써야 돼요. 부양책을. 그럼 부양책 쓰게 되면 우리가 뭐 세금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2주택이건 3주택이건. 네네네. 제가 작년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년 해준 거 100% 네. 연장될 거라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또 연장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있으면 폐지 수순으로 가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제가 생각보다 빨리 준 거 없어질 거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벌써 2주택자는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가 되면 될수록 투자한 여건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현금 있으시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 2주택이건 그래서 3주택이건. 매도하고 이제 네. 현금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긴 방향을 한번 짜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주 주택과 그리고 분양권, 그중에서 좀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시는 쪽을 권유를 드렸는데요. 또 다른 투자
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네, 예, 지금 현재 가락쌍용 1차에 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정 파크 합의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가 해서 선생님한테 상담 좀 들어보려고요. 네, 지금 자녀분 명의로 가락 쌍용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하고 파크 합의호로 이주한 예. 건 어떤지 더 전망이 좋은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의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쌍용 예. 몇 차예요? 1차인가요? 2차인가요? 1차요. 1차예요. 예, 1차에 30평대 살고 계신 거죠? 네. 요거 매도하고서 저기 파크합의호 가락동에 있는 거죠? 네, 문정 뭐 파크 문정동. 합의호라고. 네네네. 네. 그쪽으로 이것도 이사 가시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제일 예. 큰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목적은요, 이게 가락쌍용이 지금 노후됐잖아요. 그렇죠. 노후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데 예. 그걸 기다릴 때까지 좀 사는 게 불편하니까 네. 그 합의호는 좀 진지 얼마 안 됐다 그러대요. 전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 가고 싶어 하는데 뭐 이렇게 딱 이거 팔아서 이걸로 가면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리모델링이 가락쌍용이 됐을 때 예. 향후에 봤을 때 가치가 어떤 게 높은가 이사 가는 게 맞는 건가 해서요. 만약에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리모델링이 돈이 좀 들더라도 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새 아파트를 가락 쌍용 아파트 그 자리에서 받으면 그게 예. 효과는 더 클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면 제가 남아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 거거든요. 예. 근데 한번 우리가 그 리모델링 사업의 속사정을 좀 봐야 돼요. 예.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하고 다른 차이점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세요? 예. 재건축은 쉽게 얘기해서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때려 부수고 처음부터 터프하게 공사해가지고 신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대하겠죠. 예. 근데 리모델링은 뭐냐면요. 예. 주 구조부라 그래요. 주요 구조부. 예를 예. 들어서 뭐 내력벽이라던가 뭐 예. 이런 이제 하중을 받는 주요 구조부를 냅두고 그 예. 이외의 것들만 싹 철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몇 층을 더 쌓건 아니면 옆으로 늘리건 예. 아니면 남아있는 빈 땅에다가 한 동을 신축을 새로 짓건 이런 식의 증축 세대 수가 늘어나거나 면적이 늘어나는 증축이라는 효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락상용 아파트는 증축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이 법적 상한이 300%인데 예. 343%까지 지어져 있어요. 예. 이때 당시에 지어질 때 아마 특혜를 좀 줘서 주택 공급 예. 뭐 특례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이렇게 연식이 한 90년대식 중에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아파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를 증축을 하기에는 너무 용적률이 높아서 현재 있는 그 정도 평수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구조를 완전히 확 바꿔버리긴 좀 어렵겠죠. 옛날식의 예. 구조에서. 예. 그러면서도 공사비가 요새 어떻게 늘어났냐면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는 뭐 평당 700, 800 들어간다 치면 리모델링 진행에도 아주 큰 차이가 안 나버려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추정 분담금 같은 거 뭐 추진위나 아니면 간평사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분담금만. 많이 들어가네요. 아.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이 과대하게 계산이 돼 버리면 살고 계시는 분 중에 그렇게 돈 내고 합시다 하는 분 계시겠죠? 예. 근데 누군가는 그 돈 주면 팔아서 이 돈 보태서 더 좋은데 이사 간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동의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태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했었던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만 하면 일단 신축으로서 가격이 확 뛸 수 있는 동네들이 다 진행을 했거든요. 예. 첫 번째가 뭐 청담동 같은 데들 예. 아니면 개포동 같은 데들 예. 또 최근에는 저 분당 한솔주공 5단지가 리모델링을 거의 끝까지 왔다가 또 다시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있었는데
어쨌든 여태껏 결과물이 나온 데들은 아주 핵심 주요 지역들, 그런 지역들만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쌍용 아파트 리모델링만 기대하고서 안 팔겠다 하시면 그 의견은 좀 반대를 드리고요. 예. 이제 현황대로서 비교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쌍용이랑 파크아비오 푸르지오랑 예. 그럼 비교를 해보면 파크아비오 푸르지오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정동 제일 밑에 여기가 법조타운 지어질 때 같이 지어진 아파트인데 세대 규모가 999세대예요 여기가. 예. 그리고 건폐율이 꽤나 높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요. 예. 건폐율이 뭔지는 아세요? 예. 예. 전체 땅 중에서 이제 얼마만큼 주택의 예. 건축 면적을 찾아 먹느냐 보면 한 55%까지 지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따닥따닥 동간 간격이 좁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신축이고 역세권이고 새로 조성한 필지니까 깔끔하고 좋죠. 동네 분위기도. 예. 특히나 젊은 세대 분들이 거주하기에는 여기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파크아비오 쪽이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도 방어력은 좀 더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세요. 쌍용은 싸게 팔아서 파크아비오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를 꼭 가시고 싶으시면 매도까지만 하시고 매수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일단 쌍용을 팔고 네. 좀 기다렸다가 그렇죠. 하비오는 좀 나중에 사라. 네, 조금 천천히 아. 하락하는 끝을 보고서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정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용산 대림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네네. 그거를 전세를 주고, 광명 뉴타운이나 안 그러면은, 자양동 모아타운 네. 그쪽으로 투자 겸 실입주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데, 어디가 좋을지 추천을 좀 받고 싶어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용산 대림아파트 살고 계시고 요거를 임대를 주고 지금 광명 맞아요. 뉴타운이나 자양동 모아타운 쪽을 보고 계신다고요. 네, 이문동 쪽은 조금 가격이 돈이 저랑 안 맞아가지고 네. 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네네. 자, 지금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입지에 네네. 대해서 비교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용산 대림이라고 하면 저 이태원 남산 대림인가요? 아니요. 이천동. 이촌동 대림 아파트. 네, 네. 거기를 지금 현재 살고 서구 계시고요. 이천동. 살고 네. 계시고요. 네네. 그러면 거주는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거주는 어디서 할 생각이냐고요? 전세 주신다면서요? 네, 전세 그러니까요. 전세를 전세 주시면 주고, 그 전세금으로 거주할 집도 구하고 동시에 투자할 것도 구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예. 거기가 전세를 음. 주면 6억 5천 정도가 전세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돈이 조금 있으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금액 8억. 혹시 그러면 네, 있는 돈이. 이사 가실 만한 지역이나 전세가는 알아보셨나요? 전세는 조금 몸테크를 해야 되니까 네. 전세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 좀 안 좋은 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입주까지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사게 되면은 다른 데서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는 살아야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전세금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 금액대로 많으면 한 3억대? 5억 아니요, 한 5억, 5억 정도? 4, 5억. 4, 5억 정도. 자, 네네. 그러면 4, 5억 가지고 제일 효과가 좋은 투자를 알려달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신 게 저 광명 뉴타운이죠. 광명 뉴타운 쪽 재개발을 보신 맞아요. 거고. 거기가 한 6억 정도, 25평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25평짜리가 6억 정도예요. 네네, 지금 이제 조합원 입주권 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몇 구역이에요, 광명? 1구역, 1구역 저 위에 있는 거. 네, 뉴타운 1구역. 자, 보시면 여기가 아직 일반 분양은 안 한 것 같고요.
조합원 네. 입주권이 피까지 합쳐가지고 한 6억 정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담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는 다른 구역들 보면 적게는 몇 천에서 많으면 1억 이상도 분담금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입주권을 사게 됐을 때는 나중에 뭐 발코니 확장이라던가 아니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 봤을 때는 뭐 6억대 중반 이상까지도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그 정도는 봐야 돼요, 최소. 네네. 그럼 만약에 6억대 한 중반에서 뭐 비싸면 한 6억 후반까지 간다 치면 그게 네. 진짜 괜찮은 금액이냐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주변 지역에 있는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들 지금 얼마 하나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 밑에 이제 신축으로 지어진 데들 보면 네. 24평짜리가 지금 최근 거래가가 6억 중반대거든요. 어, 어떠세요? 의미가 없죠. 가격이 별로 매력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이 그냥 시세대로 나온 금액 같다. 옆에 있는 아파트가 빠지듯이 재개발 재건축도 프리미엄이 같은 네. 형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각 주고 살 바에는 저는 네. 차라리 그럼 뭐 다 지어진 거 사면 되지. 그렇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차라리 확정 금액이잖아요, 얘는. 네. 그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몬테크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신축으로 입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네. 가격은 최고가 대비해서는 꽤 많이 빠졌어요. 한 26, 7% 정도는 빠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이사철 겪으면서 거래가 좀 되다 보니까 네. 매물 호가는 한 5%, 10%씩은 어디든 다 올라가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철 한 4월 넘어가면서 종료되면 그 네. 호가도 다시 또 얌전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면 굳이 무리해갖고 지금 재개발 잡을 필요는 없겠다. 이 아, 생각이 일단은 들고 만약에 네.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재개발 형태, 아까 전에 모아주택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광명이래, 저기. 네. 자양동. 자양동 쪽. 자양사동. 네. 예, 거기가 나와 있는데 저하고 돈이 맞더라고요. 자양사동이면 이쪽에 있는 요 자양동 그 로데오 골목 가는 요쪽이거든요. 이쪽 모아타운 예, 추진하는 모아타운. 데가. 이번에 선정됐다고. 근데 이 모아타운 예정지들에 투자하실 때도 똑같아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가격부터 보셔야 돼요. 가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요.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한 얘기로요. 모아타운 예정지가 60개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후보지만. 근데 그 후보지들 60 몇 개 중에 실제 아파트 지어지는 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네. 성공 사례가 아직 없잖아요. 그쵸. 이게 나온 지 얼마 네, 안 돼서. 맞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60 몇 개 중에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데가 있는 한편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비율이 높진 않아요. 뭐 한 10%만 돼도 저는 많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네. 근데 그렇게 가능성이 희박하면 네. 뭐하러 이미 후보지 선정된 데를 프리미엄까지 주고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주고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 아니더라도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모아타운 예정지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서울 전역에. 네. 그 지역 중에서 좋은 입지를 피 없는 가격에 사면 되지. 그래봤자 뭐- 후보지가 먼저 갈지 걔가 먼저 갈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양동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네, 선정됐는데 피가 얼마예요? 피가 얼마 붙었는지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빌라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투룸짜리 빌라가 보통 네. 전용 9평, 확장해가지고 11평, 12평 나올 거고요. 이 11평, 12평 안에 있는 대지 지분이 한 4평에서 4평 반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 7평 정도 네. 나오는 게 6억 정도 네.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마 3룸. 7평 정도 3룸. 나오면 최근 신축급이면 아마 다 3룸으로 지어졌을 거고요. 네. 전용으로 한 15평, 16평 정도 나와야지 그 정도 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걔가 6억 간다고 치면 네. 대충 평당 지분으로 봤을 때는 9천대 이렇게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거 되게 비싸다고 봐요. 강남권에서도 5, 6천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물건 많아요. 서초, 강남, 그럴까요? 송파구에서도. 아, 그럼 저는 이거는 먹을 건 많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둘 다 아닌가요? 저는 만약에 그 세 개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신축 아파트 산다. 이것까지 합치면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냥 신축 아파트 사는 게 차라리 더 싸게 먹힐 거라고 봐요. 떨어진 신축.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구역 지정된 데가 아니라 예정지에 있는 물건을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너무 까마득하지 않을까요? 후보지도 똑같이 까마득해요. 뭐 2년, 4년 입주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빨라야 10년이에요. 다 까마득한 겁니다. 차라리 싸게 사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투자를 하실 때에는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 매수를 하는 부분에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안전하게 진단을 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주 전에 있었던 미국발 이제 은행 파산 소식으로 굉장히 금융시장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불씨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긴급하게 금융시장에 수혈을 했는데요. 이 수혈하는 액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의 총 자산이 굉장히 크게 단기간 동안 급증을 해버렸고 또 자산이 급증한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외부 시장, 금융시장에 있는 어떤 상품을 과거에는 채권 같은 상품들을 사들이면서 사서 돈은 시장에 뿌려주는 양적 완화라는 형태의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양적 완화가 다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조금씩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총 자산이 3월 15일 기준으로 8조 6천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1주 새에 2,97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 여기는 차트만 보더라도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던 작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던 연준의 총 자산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급격하게 뛰어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봤더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단기적 대여이니까 시중 채권 매입해서 자산을 끌어올리는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 동안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에 빌려준 돈이라 시장의 자산 가격을 다시 급등시킬 만한 정도의 자금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한단 말이죠. 0.5%건 뭐 최근에는 뭐 베이비 스텝 0.25%건 어쨌든 그 기조 자체가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돈을 푼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서 보일러 떼는 것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고 최근에 뭐 도이치방크가 어떻다느니 또 어떤 은행이 망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은 그 기반이 약한 이금융권 위주로 부실에 대한 광고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은행이 한 10개에서 11개 정도가 파산을 하고 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아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뇌관으로 우리나라는 지목되는 게 이 PF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고 또 하나가 가계 그리고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낸 어떻게 보면 생활비의 성격에 가까운 이런 대출들이 최근에 연체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방사업장 등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너무나 안 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금융 여건이 아주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금을 조그만 은행에다가 한꺼번에 넣어두는 그런 형태의 예적금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자가 몇 프로 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우선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반복이 되면서 시장 심리가 크게 얼어붙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적인 측면을 가고 있죠. 앞서 상담하면서도 이 실제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신 분들의 사연들도 있었는데 이 규제 완화가 더욱더 넘어가서 부양책까지 쓰게 되면 그때는 더욱더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 둔촌주공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1년까지 완화가 돼 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심지어는 소급 적용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들이 이제 가격을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비싼 분양가, 고분양가는 시장에서 수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분양권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중간에 팔아도 이제 단타 먹고서 양도소득세도 사실은 뭐 중과도 안 받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까지 분양권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앞서 살펴봤다시피 너무 가격들이 비싸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이런 형태의 뭐 전매 제한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매 제한이 완화된 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할인해서 분양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이 최대 10년까지 분양 전매 제한이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3년으로, 나머지 서울은 1년으로. 그래서 사실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 지역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전부 다 1년 안짝이면 전부 분양권을 매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까지는 폐지를 하지 않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2년에서 5년 정도 실거주를 하게끔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이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큰 폭으로 빠진 지역이 있고 또 생각보다 작은 폭으로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빠진 지역들은 송파구 노원구인데 23%대까지 공시가가 빠졌거든요. 그거는 실거래가가 제일 많이 빠졌던 지역들 위주로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용산이나 서초 등은 조금은 덜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같은 재산세를 덜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형성이 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이 공시가를 많이 본단 말이죠. 공시가의 140%에 90%를 곱해서 1.26배의 전세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 주간 주목해야 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또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시장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할 텐데요. 혼자서 좀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신다면 그 시장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잘 길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투자 시장에서의 가장 관심사는 새롭게 추진하는 조합사업 형태의 투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는 모아주택 위주로 해서 신통기획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 이런 사업들이 여태껏 추진하지 못했었던 괜찮은 동네들까지 전부 다 동의서를 걷고 추진위를 발족시키는 조금 급한 움직임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또 내년이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구의 구청장들도 이런 주민들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는 꽤나 빠르게 진행을 해주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비싼 동네고 좋은 동네일수록 피가 많이 형성되고 또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선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위주로 세미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예약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셔서 저와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미리 사전 예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번호가 나가고 있죠.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예약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사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연을 자세하게 써 보내주셔야 전문가의 조금 더 상세한 상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